매일 아침 달걀을 챙겨 드시는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 70살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달걀 드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곁들였던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오신 70살 박순이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관리의 달인으로 불리실 만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아침마다 주먹을 쥐기조차 힘드셨습니다. 밤새 쑤시는 통증에 잠을 못 주무시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댔는데 왜 염증이 가득한 건가요? 범인은 달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달걀을 드신 뒤에 무심코 곁들였던 음식과 반복한 습관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식단 안에서 벌어진 화학 반응이 혈관과 소화기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완벽한 영양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영양소가 위장 속에서 굳어버리고 염증을 쏟아냅니다. 반대로 올바른 짝꿍을 만나면 혈관의 독소를 청소하고 흡수율을 몇 배나 끌어올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도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다짐이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 힘써온 전문가입니다. 박순이 어르신 같은 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고 계시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과 콩팥은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 아무 문제 없는 식습관이 60살, 70살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심장과 콩팥을 소리 없이 공격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둘째, 혈관을 뚫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짝꿍 3가지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부담은 줄이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조리 비법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꿀 건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께 경고하는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달걀과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지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 한두 알과 달콤한 고구마 1개를 함께 드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포만감도 높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고의 아침 식단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살, 70살 어르신들에게는 몸속에 뜨거운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칼륨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구마 1개에는 상상 이상의 고농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 덩어리인 달걀을 함께 드시면 몸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달걀 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과 고구마의 과도한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튼튼한 콩팥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의 해독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과부하가 걸린 자동차 엔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냉각수도 부족한데 가파른 언덕길을 억지로 올라가면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달걀의 단백질 노폐물과 고구마의 고칼륨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콩팥이라는 엔진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칼륨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전기 신호에 치명적인 교란이 생깁니다.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심장 근육이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고구마와 달걀을 챙겨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화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주성분인 전분은 소화되는 경로와 필요한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 속에서 뒤섞이면 소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가스가 가득 차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증상을 겪으시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 위염으로 악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달걀은 달걀대로 각각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순간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고구마와 달걀을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이 첫 번째 금기 사항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금기인 고구마의 위험성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리 주변에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합이라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두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2배로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보충에 사활을 거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유의 원료가 되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립신이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소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억제제가 바로 그 트립신의 활동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마치 일꾼의 손발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농축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거대한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야만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순간 두유 속 억제제가 소화 효소를 단단히 묶어버리기 때문에 달걀의 귀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위장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영양분이 되는 대신 위장 속에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여름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으로 떨어진 어르신들의 위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쓰레기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독성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식사 후에 겪으시는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과 끊이지 않는 방귀, 불쾌한 속쓰림의 진짜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장은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드셨던 달걀과 두유가 오히려 장 환경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키워 전신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장이 병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간과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아침 달걀과 두유 한 팩을 보약처럼 드셨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간 괴롭혔던 장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나중에 소개해드릴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똑똑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유독 배가 빵빵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더부룩이라는 세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아마 댓글창이 같은 고백으로 가득 찰 겁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정말 위험한 마지막 실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약을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약해서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달걀 한두 알을 먼저 먹고 약을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을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간과 콩팥을 2번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고농축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고 소화하는 데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소염 진통제를 한꺼번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약 알갱이를 마치 고무차륵으로 감싸버리듯 둘러싸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는데 편지 봉투가 악교풀에 엉겨 붙어서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약이 제대로 녹아서 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단백질에 가로막혀 위장 속에 너무 오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이 제 시간에 흡수되지 못하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 속에 오래 머무는 약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오히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속쓰림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장을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간과 콩팥에 가해지는 2차 공격입니다. 달걀 단백질과 뒤엉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약의 찌꺼기들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필터인 콩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독해진 이 찌꺼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간과 콩팥은 밤낮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작은 세탁기에 이불 세 채를 억지로 넣고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는 것 같지만 이런 습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콩팥의 사구체, 쉽게 말하면 콩팥에서 피를 거르는 아주 작은 필터의 기능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급상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살 어르신 한 분은 분명히 처방대로 약을 잘 드시는데도 혈압이 전혀 잡히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시고 바로 혈압약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고쳐드리고 식후 1시간 뒤에 약을 드시도록 안내해드렸더니 놀랍게도 보름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약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소장으로 넘어가고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뒤에 약을 드시는 것이 약효는 높이고 내 장기는 보호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최악의 궁합을 들으시면서 혹시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던 분이 계신가요? 댓글창에 바꿀게 라는 3글자를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글로 남긴 다짐은 머릿속 다짐보다 실천 확률이 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3글자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금기 음식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힐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달걀의 영양을 몇 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짝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달걀과 표고버섯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달걀 노른자는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금기 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걱정을 표고버섯 하나로 깨끗하게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은 혈관 안쪽 벽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관에 낀 기름때를 고압 세척기로 말끔히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가진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 상당 부분 줄여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달걀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을 채워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뼈를 채워주니 그야말로 노년기 근골격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생표고버섯보다는 햇볕에 잘 말린 건표고버섯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볕 아래에서 말려지는 동안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D로 변하면서 그 함량이 생버섯보다 수십 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십시오. 이때 버섯을 불린 물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물 속에도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 있으니 요리할 때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버섯을 먼저 충분히 볶아 주십시오. 이 혈관 청소 성분은 열에 강하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버섯이 노릇하게 익으며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때 달걀 2알을 풀어서 부어 주십시오. 표고버섯 달걀 볶음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간은 소금 대신 약간의 간장으로 최소한만 하시는 것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렇게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박순희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 석 달 만에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무겁던 증상이 사라지고 동네 산책도 거뜬히 다녀오신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박하지만 똑똑한 음식의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은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위험한 부분은 깎아주는 하늘이 맺어준 최고의 짝꿍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잘 마른 표고버섯 한 봉지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인 표고버섯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궁합은 바로 달걀과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사과가 좋다는 건 알지만 달걀과 사과를 함께 먹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소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만성변비로 밤잠을 설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천연 소화제이자 장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전 식품이지만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밀어내고 배출시킬 활력소가 부족하면 오히려 장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사과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 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이며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줍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단백질 소화 후 남은 찌꺼기들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위장 환경도 똑똑하게 조절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사과의 성분들이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주어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달걀이 근육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사과가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니 영양 흡수와 배출의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은 부드러운 달걀 2알을 준비하십시오. 사과는 깨끗이 씻어 준비하시되 가급적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펙틴은 사과 알맹이보다 껍질 부분에 수배 이상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한 입을 천천히 씹으시다가 이어서 사과 한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십시오. 사과의 상큼한 향이 달걀 특유의 비린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침 속의 소화 효소와 만나 단백질 분해를 입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아침 식탁에 달걀과 사과를 함께 올려보십시오. 한 어르신도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평생의 고민이셨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로는 장이 가벼워지고 피부까지 맑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어머니,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아버지,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댓글에 엄마 걱정 혹은 아버지 걱정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 두 글자가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그분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준비한 최고의 짝꿍 중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치즈입니다. 혹시 치즈는 서양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닌가요? 혹은 느끼해서 달걀이랑 같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실까 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뼈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치즈는 칼슘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가장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뼈까지 도달하는 양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로 장벽을 넘지 못하는 까다로운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등에 업고 날라주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그 길잡이가 바로 달걀 속의 비타민 D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혈액 속 칼슘이 뼈 조직에 단단하게 달라붙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즈라는 벽돌을 달걀이라는 시멘트와 길잡이가 만나서 여러분의 뼈를 촘촘하게 채우는 든든한 성벽을 쌓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맛있는 처방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근육이 없으면 뼈를 지탱하지 못하고 뼈가 약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달걀과 치즈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노년기 건강의 이중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반으로 자르신 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뜨거운 달걀 사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달걀의 온기에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천연 간식이 완성됩니다. 치즈를 고르실 때는 가급적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저염 치즈나 자연 치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보들보들한 달걀찜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보십시오. 고소한 치즈가 달걀찜 속으로 녹아들어 입맛 없는 아침에도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달걀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치즈 한 장이 10년 뒤 꼿꼿한 허리로 산책을 즐기며 활기찬 인생을 사시게 만드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는 이 고소하고 강력한 뼈 건강 보약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곁들여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피와 살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열쇠는 바로 어떻게 요리하고 어느 시간에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을 드시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점심때까지 배가 빵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사실은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숙 달걀은 위장에서 분해되어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무려 3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러운 반숙 달걀은 단 1시간 반이면 모든 소화 과정이 끝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 1시간 반의 차이는 위장이 느끼는 피로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장이 오래 과부하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8분의 법칙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뒤에 꺼내십시오. 혹시 덜 익어서 세균이 걱정되시나요?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만 가열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99% 이상 사멸합니다. 8분은 위생적 안전과 최상의 소화 흡수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황금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8분 달걀을 중심으로 건강한 아침 루틴을 짜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채우고 잠들어 있던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6시 10분이 되면 본격적인 식사를 준비합니다. 8분 동안 삶은 달걀 2알과 사과 몇 조각 혹은 치즈 한 장을 곁들이십시오.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까지 갖춘 왕의 식단이 됩니다. 비결은 천천히 30번 이상 씹는 것입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달걀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 부담이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의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최소 1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약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7시 반이나 8시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십시오. 그래야 달걀, 단백질이 이미 소장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약 성분이 가로막히지 않고 온전히 흡수됩니다. 혹시 이미 달걀 드시는 방법을 바꾸신 뒤에 몸이 좋아지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에 효과 봤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만의 비결을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아직 망설이고 계신 다른 분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이 사소한 시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진료실과 댓글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콩팥 건강과 달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 5가지를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한번 약해지면 무엇 하나 입에 넣는 것도 겁이 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데 달걀 노른자를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투석 전 단계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노른자 속의 인 성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인이 쌓여 뼈가 약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이나 콩팥 기능이 살짝 저하된 초기 단계라면 하루 한 알 정도의 노른자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만 인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어 인 성분이 적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018년 학술 리뷰에서도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적어 콩팥 환자에게 적합한 고품질 단백질원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달걀이 콩팥 결석을 유발하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달걀 자체는 결석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과 함께 드시는 시금치나 오늘 금기로 말씀드린 고구마처럼 수산, 쉽게 말하면 콩팥에 돌을 만드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이 결석의 진짜 주범입니다. 이 돌을 만드는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콩팥의 단단한 돌덩이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결석 위험이 약 30%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석이 걱정되신다면 달걀을 드실 때 반드시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물을 함께 드십시오. 물은 콩팥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달걀의 영양소가 혈관 속에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천연 보조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기농 달걀이나 비싼 등급의 달걀이 콩팥에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달걀의 가격이나 등급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유기농 달걀이라도 보관이 잘못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 속에 미세한 독소가 발생하여 연약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껍데기에 미세하게 금이 간 달걀은 철저히 피하시고 냉장 보관된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속 있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달걀을 날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는데 콩팥에 해롭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날달걀의 흰자에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살모넬라균, 즉 식중독을 일으키는 위험한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세균에 감염되면 우리 몸은 이를 해독하느라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콩팥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8분 이상 충분히 익힌 반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독소로부터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데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의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달걀 자체는 나트륨 함량이 적어 안전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달걀에 소금을 많이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앞서 추천드린 사과나 채소를 곁들여 달걀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려서 드십시오. 달걀 속의 칼륨 성분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똑똑한 식습관과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잘 기억하셔도 콩팥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규칙 안에서 즐겁게 식사하시며 100세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끝내기 전에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힐까봐 노른자를 다 파내고 퍽퍽한 흰자만 억지로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달걀 노른자 속에는 콜린, 쉽게 말하면 뇌 영양제라 할 수 있는 성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표고버섯이나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노른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친 뇌를 젊게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정성껏 달인 보약의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과 소화기를 공격하는 3가지 금기를 잊지 마십시오.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고구마, 소화효소를 묶어버리는 두유, 약효를 무력화시키는 식후 즉시 약 복용이었습니다. 둘째, 평생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할 3가지 짝꿍도 기억하십시오. 혈관을 닦아내는 표고버섯, 장을 비워주는 사과, 뼈를 지켜주는 치즈입니다. 마지막으로 8분의 법칙과 아침 루틴까지 여러분은 오늘 100세 인생의 완벽한 건강 매뉴얼을 손에 쥐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몸이 아파 마음까지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가올 질병이 두려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신 것만으로 다시 환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뼈가 약해졌다고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다시 깨우고 치유라는 이름의 기적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영상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조합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한 분의 콩팥을 살리고 한 가정이 병원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